지금 이제 그 언론에서는 홍준표 시장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좀 띄워주는 모양새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기사 제목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권 내 입지 커지는 홍준표. 이준석도 총리는 홍준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준석이 또 그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나 봅니다. 뭐 TV조선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데 뭐 나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총리는 홍준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들어보니까 참 진짜 기가 막힙니다. 총리가 누구로 추천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홍준표. 이유가 뭡니까? 윤 대통령이 살고 싶으면 홍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홍준표랑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준석이랑도 얼마 안 가서 만날 거라고. 벌써부터 딱딱딱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5월달 말쯤 돼가지고 이준석이랑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 만날 것 같다. 그 이유는 뭐다? 홍준표가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이 정확하게 이준석이 똑같이 보여주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똑같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답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가서 자기의 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준석을 만날 것 같다. 한동훈의 입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준표가 지금 보여줬던 모습이 뭐였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조국 수사를 옹호했던 거, 조국 수사를 반대했던 거, 그게 홍준표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송영길의 손을 잡겠다. 송영길 풀어주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조국을 옹호하면서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했던 게 홍준표인데 그 홍준표가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서 공격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인간들을 곁에 두고 계시면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택도 없죠. 4월달 지금 이제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직후에 했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3%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여 동안 지금 이번에 나왔던 추가적인 여론조사까지도 24%가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홍준표 같이 방자한 인간을 곁에다가 두시고 심지어 나아가서 이준석까지도 만나시게 된다면은 그리고 한동훈은 그렇게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거하시려고 한다면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최상병 사건에 대한 그 특검 거부까지 묶이게 된다면은 지지율 10%, 18%까지 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준석을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날 거다라고 말씀드린 직후에 이준석이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다렸다라는 듯이 홍준표가 총리가 돼야 된다. 원팀으로 지금 놀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국민들의 여론을 보면은요. 차기 이제 정치 지도자 가운데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예상이 되시는 것처럼 개딸들은 25%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것도 진짜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응답했던 사람이 정확하게 25%인데 그 25%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난 뒤도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 23%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 민주당이 분명히 압승을 거뒀다라고 해도 민주당을 이번에 표를 준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해가지고 표를 준 건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방증인 겁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부터 계속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지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한 지지도가 25%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 민주당한테 표를 준 것도 이재명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준 게 아니라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 일반 국민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을 놓고 봤었을 때 놀랍게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지라고 선택하고 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이 진짜로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택도 없는 거죠. 총선 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23%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잘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에 여당이 못했기 때문에 진 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못한 거랑 대통령실이 못한 거랑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 대통령실이 잘못한 게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모든 사설들이 지금 한뜻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통령실이 90% 잘못했다. 대통령이 90%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지금 여론수와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뭐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총선 전이나 총선 이후나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급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3%, 24%가 한 달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4%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총선 전이나 후나. 상당 부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보수 지지층까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총선 패배에 대한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똑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이 대통령의 눈가기를 막는 것이고 보수 시청자분들의 그 지금 24% 정도 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눈가기를 막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24% 지지층 가운데서 59%를 어디서 차지한다는 거예요? 70대 이상 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59%가요. 그리고 그 59% 70대 이상인 분들 가운데 3분의 1, 32%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중에도 지금 아마 댓글창에 계속 저한테 쓰시는 거예요. 성세준 좌파냐고.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냐고. 그런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나도 왜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돼 라고 지금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일반 국민들은 지금 모두가 다 대통령께서 변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한 유튜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정말 하나마나한 그냥 허구에 불과한 얘기. 이미 한 몸은 끝났는데 독립적인 주체로 두 사람이 바로 서야 되는 이 시점에서 한 몸이 돼야 된다 뭐다 그런 식으로 마치 그게 듣기에는 좋죠. 듣기에는 좋은 얘기 아닙니까? 한 몸이 돼야 된다. 뭐 맞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그 실상은 껍질을 하나만 벗겨보면은 그거는 썩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 말을 진짜 명심하셔야 됩니다. 듣기에는 좋죠. 저 같은 얘기는 듣기 싫죠. 제가 하는 얘기 뭐가 듣기 좋겠습니까? 자꾸 뭐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는데 뭐가 듣기 좋겠냐고요. 근데 제 얘기는 한 껍질 벗겨보시면은 그 안에는 정말 맛있는 알맹이가 있는 거고요. 듣기에 그냥 좋은 소리. 무조건 한 몸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몸, 한 몸, 한 몸, 한 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한 껍질만 벗겨보면은 그 알맹이가 다 썩어 있는 얘기입니다. 왜?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듣기 싫은 얘기는 뭡니까? 대통령께서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습니다.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시게 되면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되는 것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동훈과 원팀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애당초 우리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이유는 한동훈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상징했던 메시지를 지지하는 것인데 그 메시지가 지금 대통령이랑 안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이랑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 보수 지지층이 생각하는 눈높이 그게 한동훈이랑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뿐인 거고요. 유난 갈등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과 대통령, 보수 지지층과 대통령의 갈등인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한 몸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뭐 주장을 하는 거는 듣기에는 좋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썩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정치할 때. 정치라고 하는 거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감성적으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좌파잖아요. 그게. 우리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 상태에서 이 지금 처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무기를 잘 갖고 닦아서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파적인 사고방식인 것이고 좌파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한 몸이 돼야지. 이렇게 감성팔이 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듣기 싫은 얘기죠. 근데 그 한 몸을 주장하는 사람들, 윤석열 대통령 흔들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 감성팔이 아닙니까? 현실이 지금 전혀 안 그런데. 저도 애들을 가르쳐봐가지고 느끼지만 저도 그리고 제 스스로 항상 다짐하는 얘기지만 사람이 발전하고 사람이 좋은 모습이 되려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는 듣기 싫은 얘기들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일해라. 성공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거만해서는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다 듣기 싫은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한 몸이 돼야 돼.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그게 좌파식 사고방식에 쩔어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성팔이 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분석을 안 하고. 홍준표가 이번에 정확하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회주의자 그 자체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조국이랑 손을 잡았던 홍준표, 한동훈을 까기 위해 가지고 또 윤석열이랑 손을 잡는 홍준표, 이런 진짜 기회주의자 그 자체인 인간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변에 두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를 타개해야 된다라는 저 같은 사람의 그 말은 듣지 않으시고 감성팔이식 얘기. 한동훈이 잘못했죠. 한동훈이 이제 숙이고 들어와야죠. 방송 패널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번에 기자회견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손 내밀지 않았냐. 그게 손 내민 겁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후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모르겠는데 정치인으로서 잘하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따로따로 가자는 얘기죠. 그 엄연한 지금 현실을 갖다가 부정하면서 대통령께서 손을 내밀었으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응답할 차례다. 응답할 차례는 개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기회주의자라고 봅니다. 해야 되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랑 뭔가 친분이 있으니까, 국민님이랑 뭔가 또 그게 있으니까. 저는 개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저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하는 거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 한 몸이다 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다 의도가 있으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하는 것이고 책임을 한동훈한테 떠넘기는 것이죠. 전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회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많고요.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성당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겠어요? 절에도 그런 사람들 많지 않겠습니까? 모든 집단에서 다 동창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어디 동호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홍준표가 이번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에 조국 수사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을 그렇게나 비난했다. 조국 수사는 가족을 몰살시키는 수사다. 그렇게 내가 조국과 원팀이 돼가지고 윤석열을 비판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의 기회주의자적인 자기 모습을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또 희생양으로 쓰는 거예요?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 친윤들이 그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이철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이다. 80%가 한동훈 책임이다. 이런 그지 같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지 같은 얘기 하잖아요. 자기 입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 남았다. 3년이 남았으면 더 대통령한테 충원을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잘하실 수 있도록 충원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그 한낱 같은 정치적인 그걸 지켜보겠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국민들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이나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또다시 한동훈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친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가 바로 그건 겁니다.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삼는 거. 친윤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흔들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한동훈이 가가지고 원팀이 돼야 된다, 한 팀이 돼야 된다, 하나만한 그런 소리라는 그런 감성팔이식 좌파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 친윤들과 사실상 하고 있는 짓거리는 똑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런 지금 한가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치는 현실 파악을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보수 우파의 진정한 정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